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농구협회 심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청수 심판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도 피바가 규칙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식 영어 변경 및 통일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쿼터 연장전 뭐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계속 쓰던 용어들이죠. 그런데 왜 바꿨냐? 피바 규칙서에 보시면 피리어드 연장전이라고 그전에는 돼 있었어요. 그리고 연장전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 타임이라고 돼 있었고, 근데 우리가 쉽게 농구를 보는 사람,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쿼터 연장전을 오버타임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이 부분을 피바가 책에 계속 이렇게 쓰고 있었던 이유도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을 보시면 1피리어드가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1쿼터가 끝났습니다. 뭐 연장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버타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용어니까 뭐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두 번째는 유니폼 액세서리 부분입니다.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색깔을 통일해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검은색, 흰색 혹은 유니폼하고 똑같은 색깔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었는데 지금은 상관없다. 그냥 단지 12명이 색깔만 맞게 가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규칙서에 공식적으로 실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많냐면 자기들이 준비하는 특히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헤어밴드나 손모가대, 테이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보면 선수들마다. 근데 이게 색깔이 달라버리면 상대팀 유니폼 색깔하고 혼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에 이 친구가 테이핑을 했는데 저쪽 상대팀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혼동이 오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바가 정식적으로 색깔 부분을 통일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전보다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완화시켰죠. 사실 그전에 세 가지 색으로 딱 구분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통일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나머지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세 번째, 마지막 4쿼터 2분전 그리고 연장전 2분전 때 드로인 상황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4쿼터 2분전에 저희가 드로인을 할 경우 수비 선수들이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을 넘어와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는데 경고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어떤 수신호로, 그림처럼 이 수신호로 바로 경고를 주는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드로인을 주기 전에 심판이 수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신호는 이 수비 선수한테 너는 1차 경고가 들어간 거니까 라인을 넘지 마라.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인을 하기 전에 주게 되면 1차 경고가 자연스럽게 수비팀에게 간다. 그래서 또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 파울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경고 없이 바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신호가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심 포인트는 수신호는 경고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그림처럼 unsportsmanlike 파울, 디스쿼링 파울, 파이팅 파울을 하고 나서 드로인을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그럼 샷클락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U 파울, D 파울, 파이팅 파울은 다 아시다시피 센터라인, 즉 중앙선에서 양발을 걸치고 24초를 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피바가 대폭 바꿨습니다. 그림처럼 우리 편, 즉 공격하는 팀 프론트 코트 드로인 라인 8.35m에서 이 드로인을 실시한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저희가 유파울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유투를 쏘고 어디서 하냐? 기존의 자유투를 하고 나서 기존의 중앙이 아니라 프론트 코트 드로인 라인 8.35m에서 시작을 한다. 이때는 14초로 시작한다 라는 겁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드리블 부분입니다. NBA 많이 보셨겠지만 보시면 예전에 마이클 조던이 드리블을 하고 가다가 본인이 백보드에 본인의 드리블 하던 볼을 튕기고 덩크를 찍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피바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 전까지 이게 더블 드리블이라는 어떤 규칙을 정해놨었습니다. 자, 그러면 농구를 보는 저희 관중 입장에서는 재미가 반감되겠죠. 그래서 국제연맹이 과감하게 NBA랑 같은 규칙을 가져가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플로어와 백보드 같다라는 의미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규칙서도 보면 그 문구가 삭제됐어요.
그래서 백보드에 튀기고 본인이 잡고 떨어져도 상관없고, 본인이 백보드에 튀기고 탭슛이든 덩크슛이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번째 24초 리셋 부분입니다. 24초 리셋이 아마 올해 2019년 규칙 바뀐 거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알던 24초, 24초냐 아니면 14초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잔여 시간으로 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개념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고 있을 때 수비팀이 파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프론트 코트에서 파울을 당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알던 것처럼 14초 이상이 남았을 때는 14초 이상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초면 16초 그대로, 반대로 12초 했으면 14초로 돌려주고, 그리고 백코트에서 수비팀이 파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백코트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똑같이 우리가 알던 대로 24초 리셋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공격하던 팀이 그 수비하던 팀이 파울을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어떤 티 파울을 하거나 우리 팀, 같은 팀이 어떤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팀 안에서 어떤 티 파울이나 어떤 오펜스 파울이죠. 그리고 아니면 바이올레이션이나 이렇게 해서 공격권이 바뀌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백에서 했으면 수비팀은 B팀은 프런트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프런트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상대팀이 공격을 다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팀한테는 백코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핵심 포인트는 우리 팀 안에서 어떤 행위가 나왔을 때는 프런트면 무조건 14초로 시작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선수가 옆에서 어떤 오펜스 파울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권이 넘어가겠죠. 근데 우리는 백이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프런트가 됩니다. 그때는 24초를 돌려주는 게 아니라 14초를 돌려준다. 이게 핵심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하고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7번째 24초 리셋입니다. 24초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4쿼터 그리고 연장전 2분 전에 저희가 기존에 작전 타임을 공격하던 팀이 작전 타임을 얻으면, 백에서 얻으면 무조건 프론트 코트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많은 변경이 지금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감독이 선택할 수 있다. 백에서 우리가 공격권을 갖고 있던 팀이 게임이 멈추고 작전 타임을 얻으면 백에서 할 수도 있고 프론트에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치가 자기들 작전, 게임 상황, 지고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론트에서 할 수도 있고 백에서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따라서 24초가 되느냐 14초가 되느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백코트에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을 때 작전 타임을 얻어서 백코트에 다시 한다 그러면 24초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프론트에서 우리가 가겠다 라고 하면 14초만 줍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세세하게 저희가 24초 부분에서 잔여 시간이냐 아니면 14초로 다시 이런 부분들은 뒤에 잠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간단하게 요약하면 감독이 선택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은 8번째 다시 24초 리셋인데요. 저희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8초 남았는 샷클락이 남은 상태에서 백코트에서 상대팀이 바이올레이션이나 파울을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이 소유권이 우리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독님이 선택할 수 있겠죠. 거기서 백에서 할 거냐 프론트에서 할 거냐. 자, 이때는 18초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백에서 그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 24초가 아니라 18초를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프론트에서 하겠다 라고 하면 18초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니네가 프론트에서 하니까 24초는 혜택을 덜 주겠다. 즉 14초로만 다시 주겠다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9번째 24초가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다 아시는 것처럼 득점이 됐을 때 당연히 24초를 시작하겠죠. 그리고 백코트에서 상대팀이 파울을 했을 때 당연히 24초를 다시 시작하겠죠. 이 부분들은 크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초가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프론트 코트에서 어떤 U 파울이나 D 파울을 얻었을 때 시작을 프론트에서 한다고 했었고, 그때
24초가 아니라 14초를 한다 라는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잔여 시간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공격하던 팀이 아웃 오브 바운드 다시 시작할 때는 당연히 잔여 시간만 주겠죠. 단순한 터치아웃이니까 프론트 코트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잠깐 T파울이 나왔을 경우, 태클링 파울이 우리 팀에서 나왔을 경우 이때는 바로 잔여 시간만 준다. 리셋이라는 게 없습니다. 테크니컬 파울 때는 공수가 바뀌지 않는 경우죠. 네, 원래 우리 하던 팀, 같은 팀 안에서 테크니컬 파울이 나왔을 때는 그냥 잔여 시간만 준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은 12번째 더블 파울입니다. 더블 파울 개념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더블 파울을 하게 되면 바로 페널티를 상쇄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크게 바뀐 부분은 페널티가 다를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블 파울 개념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그전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한 명은 유파울, 한 명은 일반 파울, 더블 파울일 경우에는 같은 페널티가 아니더라도 그냥 상쇄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이 한 선수가 유파울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는 투샷과 소유권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일반 파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공수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페널티가 다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선우를 가리고 이 유파울에 대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심판들이, 그리고 특히 농구를 보시는 분들, 감독님들, 선수들, 이 부분이 헷갈리지 않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번째 테크니컬 파울. 테크니컬 파울은 제가 앞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핵심은 우리 같은 팀, 공격팀이 테크니컬 파울 했을 때, 제 동료가 했다는 거죠. 그때는 24초도 잔여 시간만 주고 원래 공격하던 지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즉 그 상황이 일어날 때 누가 볼을 어디서 잡고 있었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뭐 그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테크니컬 파울은 원샷에 소유권까지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원샷만 주고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소유권이라고 우리가 이제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 원래 공격을 하고 있었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 파울 주게 되면 심판들이 헷갈리지 않고 그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A팀, B팀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겠습니다. 14번째 싸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크게 바뀐 부분인데요. 그래서 즉 쉽게 얘기하면 싸움이 났습니다. 코트에서. 그때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코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퇴장인 건 똑같아요. 실격. 그런데 이제 실격은 하되 자유투를 어떻게 주느냐, 그 전에는 무조건 숫자에 관계없이 뭐 한 명이 이쪽에 나오고 이쪽에서는 두 명이 나왔다 해도 A팀, B팀에 그냥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테크니컬 파울, 벤치 테크니컬 파울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 테크니컬 파울 주되 자유투를 나온 사람에 대해서 한 명 한 명씩 다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2명 나오고 여기 3명 나오면 당연히 2명 나온 팀이 유리하겠죠. 조금 나왔으니까 페널티가 적어지겠죠. 이 부분을 이제 바꿔놓은 겁니다. 그전에는 숫자에 관계없이 누가 나와도 그냥 양 팀에 테크니컬 파울 주고 끝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바가 얘기하는 거는 싸움이 났으면 너네는 나와서 싸움에 같이 가담하지 마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벤치에 기다리고 코트에 나오지 마라. 즉, 더 큰 싸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바가 만든 규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5번째 주심의 임무, 그 중에 IRS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의 2분 전, 즉 4쿼터 2분 전에 저희가 심판이 비디오 판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뀌기 전에는 골텐딩이나 인터페런스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10월 1일부터 피바가 바꾸면서 4쿼터 2분 전에는 골텐딩 그리고 인터페런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심판이 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불지 않으면 이 비디오 판독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심판이 어떤 비디오 판독을 하려면 콜을 해야 반드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 중에 또 하나가 게임 중에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부분이 또 없었어요. 근데 10월 1일부터 이 부분이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슈팅 파울, 그러니까 2점, 3점 슛 동작 때 파울을 하면 이게 2점이냐 아니면 3점이냐, 그러니까 즉 자유투가 2개냐 3개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이 우리가 유파울을 불었을 때 바꿀 수가 있어요.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 자체가 애매할 때 이게 유파울이냐 아니면 퍼스널 파울이냐 라는 것을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즉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 피바가 이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24초 개시원의 임무인데요. 이거는 심판의 임무도 똑같습니다. 뭐 24초만 그 개시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볼이, 예를 들어서 볼이 슛을 했던 볼이 림과 백보드 사이에 끼는 게 이제 종종 게임 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끼게 되면 무조건 점프볼 상황을 하되 이 상황 자체를 림에 맞는 걸로 안 봤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백보드에 낀 거는 림에 맞은 게 아니다 해서 그냥 그 잔여 시간을 준다던가 아니면 24초를 준다던가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끼는 것 자체가 림에 맞으면서 끼었으니까 너는 림에 맞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림에 맞았냐 안 맞았냐에 따라서 샷 클락이 달라지는 거죠. 백보드에 끼는 경우는 림에 맞았다. 그래서 맞았기 때문에 원래 하던 팀이 하게 되면 당연히 14초를 주겠죠. 반대로 공수가 바뀌게 되면 24초 리셋을 준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17번째 플라핑, 즉 페이크 파울입니다. 피바에서는 참고로 이거를 페이크 파울이라고 명명하고요. KBL 그리고 NBA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플라핑, 뭐 플랍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지금 이것을 피바, 즉 국제농구연맹, 그리고 KBL도 마찬가지고 NBA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KBL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벌금을 저희가 내게 하고 있고, 피바 같은 경우는 경고를 주고 테크니컬 파울을 주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테크니컬 파울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고를 주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를 주고 너 또 하면 테크니컬 파울 주겠다 라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심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연맹이나 이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그 비디오 판독이 다 모든 게임에 비디오 판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심판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은 좀 비디오 판독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강조를 하고 있고 심판들한테도 반드시 제재를 하고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크 파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2019년도 대한민국 농구협회 경기 규칙상 변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